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권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화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장마철에 들어선 걸까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환율도 연일 고공행진합니다. 1380원 아래로 내려올 생각이 없는 환율이다 보니 수급도 막혀 뉴스도 없어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면서도 결국에는 트럼프 뉴스가 제일 셉니다. 트럼프와 관련됐다 하는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빨간불을 이런 시장에서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버텨낸 게 조선주였죠. 조선주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릴 거고요. 조선주 이외에도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LG 그룹주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참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어닝 시즌에 들어섰을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계속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샵 9083으로 지금 화면 사진 찍거나 아니면 캡처해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불만제로 디마켓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찾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마감딜 시작하겠습니다. 마감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주제 바이든 사퇴,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발 정치 폭풍 속 살아남을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새벽에 좀 놀랐어요. 조 바이든이 결국에는 100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100기를 들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꺾이는 시점 온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올랐으니까 조정이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판단해서 주식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신호를 주는 지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순위를 매겨보게 되면 네. 외환시장이 가장 큽니다. 근데 외환시장은 분산돼 있죠. 이종통화끼리의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의 집중력이 없어요. 네. 두 번째가 채권시장입니다. 네. 주시장이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품시장이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시장이고 그다음에 주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는지 전조현상인지를 판단해서 금융시장에서의 다른 상품들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주시장의 네. 방향성을 확보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제 주말 동안에 그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움직인 게 없었죠. 없었죠. 네.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이 개장되는 동안에서의 주변국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일본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좀 빠졌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그 변동폭이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왜 오늘 우리 주가만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과도하게 빠진 것, 많이 올랐던 아이들의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럼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에서의 상황이고요. 네. 시장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락은 하락에 대한 이유, 상승은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론적 내용으로 그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다음 장에 이런 비슷한 장이 왔을 때 대응을 못합니다. 최근에서의 시장의 특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네.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변동에 대한 흐름들이 특이점입니다. 오늘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제가 장중에 체크했을 때는 한 8천억 정도 매도하는 형태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네. 최근 3일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도를 했던 규모는 7천억, 1조 원, 8천억 정도의 규모로 매도를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5월 달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삼성전자는 안 움직이는 가운데 국내 지수만 외톨이 형태로 디커플링 되어지는 시장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게 6월 파생상품 만기까지의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매수의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3조 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장기 펀드들 중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한 2조에서 1.5조 정도의 금액은 케이먼 제도와 싱가포르 쪽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도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생상품 시장이 우리가 웹도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파생상품 시장이 주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쵸.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 장 오늘 장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흐름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좀 저평가가 아니고 과도하게 빠졌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해석을 가능하고요. 하면 된다. 이런 장은 리바운드 세게 나옵니다. 오. 삼성전자 그때 5월장, 6월장 흐름 보셨죠? 네. 74,000원에 딱 묶어뒀다가 88,000원까지 바로 바로 올라가는. 올리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의 상황 하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주식을 파는 장이 아니고요. 네. 시장을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되고요. 네.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좀 사볼까? 라고 접근하셔도 되는 장에서의 흐름이 현재 진행형의 시장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환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율이 오늘도 1,38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환율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네. 우리 시장에 과연 상승 동력을 줄 수 있나?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승 동력을 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뭐냐면 우리 권다영 앵커 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외환하고 채권 담당을 좀 오래 했는데 네. 시장을 읽기 위해서는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1,38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계속 상방부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1,900원, 1,390원대 가냐 마냐. 근데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환율 시장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는 106에서 103 수준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에서의 상황은 안 빠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이제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네.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달러 N 상황이 160엔 찍고 지금 158엔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도. 네. 위안화도 최근에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이 4.7% 나오면서 위안화 상황도 굉장히 강합니다. 주변국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거든요. 네. 그리고 금통위에서 매파적 발언을 했죠. 지지난주 금통위에서.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에서의 상황 때문에 국내 환율이 좀 강한데 네. 긍정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뒤집어서. 안 빠지고는 있지만 네.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지난 그 고점이 1,444원이거든요. 네. 1,300원 그 라인을 두고 계속 두들기긴 하지만 네.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쵸. 돌파를 못하는 지점에서의 가격은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강하지만. 그래서 환율 상황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게 부정적인 상황으로의 진행되기보다는 가능성을 두고 긍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이 체력이 약한 이유도 환율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변화하는 기점에서 시장은 지수적 측면에서 어떤 강한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 하신다고 해서 환율은 나와 관계없어. 해외여행 갈 때나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지 환율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 마시고요. 내 주식이 네. 환율과 아주 민감하게 영향력을 주면서 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상황도 주식 투자 하신다고 한다면 꼭 체크하셔서 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1,400원 돌파하면 주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금 1,380원 중후반대거든요. 네. 1,380원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더 사면 됩니다. 딱 단순하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을 쭉 살펴보면 뭐 대형주들 다 빠지고 그나마 오른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트럼프 입김이 들어간 그런 종목들이에요. 네. 뭐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랑 전화를 했느니 마느니부터 해서 네네. 뭐 이래저래 뉴스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올라타? 어떻게 해야 되지? 트럼프 대선까지 며칠 남았지? 계산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올라탑니까? 올라타야 되고요. 지금이요? 네, 제가 재건주뿐만이 아니고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고 재건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2000년 이후에 미국 대선이 6번 있었습니다. 우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6번의 대선, 11월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은 다 상승이었습니다. 6번 다. 네. 2016년 대선 때만 상승폭이 가장 작았어요. 하지만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6번의 모든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는 상승했고요. 이거는 네. 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 수도 있고 미 대선 이후에 주시장이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대선도 저는 과거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기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죠. 오늘 재건주들이 강했어요. 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전후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굉장히 강했을까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유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전부터 해가지고 풍력, 해상 뭐 등등등 할 것 없이. 할 것 없이 그 전부터 당선 이후까지 계속 움직였어요. 재건주가 트럼프 당선과 관련돼서 수혜주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전쟁이 종료되면 이 그 재건 사업에 대한 뭐 천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수주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네. 재건과 관련되는 국내 기업들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한 70조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현대건설만이 2조 원 정도를 수출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럽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때와는 이라크 전쟁은 왜냐하면 다르냐면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국내 기업이 14개 기업들이 이미 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어느 정도 기반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재건과 관련된 확대된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네. 오늘장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 흐름에서의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좀 더가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추세를 가지고 간다면은 네. 당선 이후까지도 그리고 종전되고 수주 가능성,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될 때까지도 움직이겠죠. 수주를 받지 않고 기다리는 상황인데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네. 신입사원 뭐 과장 이렇게 시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뭐냐면 주가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아침에 봤던 종목 가격과 오후에 봤던 가격이 달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고 제가 교육을 받던 게 뭐냐면 주식은 항상 엔터키를 먼저 치고요. 손절할지 가져갈지를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사고. 그렇죠. 손절할지 가져갈지 두 가지 지점에서의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 관련주가 오늘 장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장 끝났고요. 내일 장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급등에 대한 내일 장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네. 근데 추세적 흐름에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받으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내일 장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가는 말에 올라타는 이런 형태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건주는 그 간의 시장에서 전력기기라든가 뭐 기타의 수출 관련주들의 주가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된 반면에 오늘장 이들 종목들이 하락하는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재건주들이 다시 떠올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건주가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이미 손바뀜이 됐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계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재건주 이외에 이제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테슬라가 꼽힙니다. 그렇죠. 네,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CEO는 CEO인 것 같은데 뭐 전기차 때리기를 분명히 트럼프는 할 텐데 테슬라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테슬라를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앞서 우리 모두의 우리 권다영 앵커가 오늘 새벽에 급작스럽게 나온 바이든 후보의 사퇴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기차 또 배터리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입니다. 오, 호재입니다. 호재. 왜요?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반도체와 중국 때리기였어요. 둘 다 중국 때리기였습니다. TSMC를 때렸고 중국 관세를 진행했거든요. 경쟁적으로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되면 상대 후보가 진행했던 이슈에 대해서 더 강한 이슈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간에 트럼프 후보가 IRA 폐지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가 취임하게 되면 배터리
전기차 사업에도 완전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상대방이 있었을 때죠. 나의 경쟁 상대가 있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경쟁 상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시장에 이슈화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네. 경쟁 상대가 했던 좋은 점은 좀 더 오히려 부양 가져와야죠.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주시장은 양면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주가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낙폭을 확대시키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저는 바이든 후보의 사태는 오히려 2차전지 업종의 전반에 걸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가라앉아 있는 주가라서 이게 너무 움직이는데 무겁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기유를 하는 겁니까? 권하영 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주가를 예상을 해보면 네. 굉장히 많이 빠졌을 것 같죠. 네. 굉장히 빠졌을 것 같은데 물론 안 빠지지 오래전 않았죠? 대비해서 네. 주가를 보면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의 주가를 보면 제자리 띵띵입니다. 물론 오늘 저점을 일부 깨는 흐름들이 몇몇 종목에 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선에서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주가가 원래 바닥 찍거나 고점을 찍을 때는 위아래에서 계속적 흔들림의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많이 빠졌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낙폭이 좀 컸고요. 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5, 6%씩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또 움직이는 것도 좀 스텝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우리가 이제 물놀이 가서 네. 이제 공놀이 하지 않습니까? 공을 물속 깊이 눌러서 넣을수록 네. 위로 튀러 오는 탄성이 커지지 커지죠. 않습니까? 2차전지는 그런 현상에서의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네. 산업에 대한 전망치나 가격에 대한 흐름들은 바닥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다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정체 흐름에서의 처지는 흐름이지 이게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홀딩하고 더 공격적인 투자자는 한번 진입을 노려볼 관심 필요가 가지셔도 있겠죠. 좋을 것 같다라고 네.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트럼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제일 보고 계신 종목이 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어떤 네. 종목을 좀 이 이슈에서는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주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재건 이슈였지 않습니까? 뭐 이라크 얘기도 했었고 국내 14개사가 이미 그쪽에 나가 있었고 재건은 천조 시장이다. 물론 뭐 천조가 정확한 천조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큰 시장이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주 내에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선도주가 있어요. 상한가 친 종목은 아니지만 네. 이 종목이 움직여야지만이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는 대표주, 대장주, 선도주라고 리딩 컴퍼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네. 네. 오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장 마감 근처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양봉이네요. 네, 저는 이제 장중에 뭐 주가를 상황을 봤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 막판 흐름에서 좀 더 상승 탄력을 강화시켰거든요. 네. 제가 모든 정답을 앞서 중간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종목은 네.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물론 일단 엔터키를 치고요. 손절과 보유에 대한 판단 지점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격 차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는 현대건설에 대한 접근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 이런 네. 종목은 이제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아하. 저는 주식은 분할 매수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주식이 좋아서 매수를 하는데 저점에 완전히 바닥에서 사는 거지 분할한다라는 것은 내일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접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살 때는 한 번에 사고 주식 팔 때도 한 번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 근처에서 슈팅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럼 내일 장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장부터 진입을 하는데 한 두세 차례 나누어서 진입하는 형태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무난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뭐 아까 매수가 6만 5천 원 말씀하셨고 네.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로 간단하게만 말씀. 8만 원 수준까지는 8만 원 충분히 수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죠. 8만 원 수준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시장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8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종목들 힘을 내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 5위 모니터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9일에 마이크로소프트발 블루스크린 쇼크 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놨습니다. 오늘 그 영향단에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줬던 그런 모습인데요. 모니터랩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밖에 센즈랩, 라운시큐어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8%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아이큐어 올라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또 해리스 부통령의 이 바통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들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해리스 부통령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라는 입장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아이큐어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갔고요. 그 밖에 에머리지 등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14%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DXN VX 올라왔습니다. 지난 19일에 이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중국 내에 승인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8%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종목별로 장세 흐름 좀 이어갔었습니다. DXN VX 강한 상승 탄력 받으면서 14% 넘는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데모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트럼프 관련해서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주말 사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종전 방안들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재건주들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요. 데모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 밖에 현대 에버다임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CJ트로닉스 올라왔습니다.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 산화관련 전력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이 CJ트로닉스 이 부분에 대한 개발 성공했다라는 소식들 오늘 전해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인데요.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려웠던 이 시장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CC 스틸 5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모습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GM과의 합작 공장 미국 내에서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일시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TCC 스틸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사업 투자해 나가겠다라고 앞서 밝히면서 오늘 그 관련 영향단에서 하락했던 모습입니다. 9% 넘게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라파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종목별로 좀 부각됐던 모습인데요. 라파스 같은 경우 최근에 6거래 연속 상승 탄력 좀 받아갔었는데 거래 정지가 좀 됐던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으로 전환했던 모습입니다. 오늘도 약세 보이면서 9%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또 관련해서 계속 부각됐던 대원제약 역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면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폼 필름을 제공한다라는 점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굉장히 부각됐었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세경하이테크 역시나 이 흐름 이어갔던 모습입니다. 10% 넘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키트 이 알츠온을 앞서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일본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좀 더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14%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1위 살펴보겠습니다. JLK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급등 종목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한다, 특히 미국 진출한다라는 소식들 외신이 조명을 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던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은 글로벌 이 보도자료 플랫폼에 JLK가 보도자료를 올렸고 이거를 외신이 기반으로 작성한 홍보성 기사다라는 사실들 밝혀지면서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15%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급등락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딜사이트 경제TV 화면과 함께
함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 시간도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 주가를 좀 띄워놨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계속해서 음봉 그려내면서 오늘 종가 25만 5천 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초에만 해도 16만 원 선에서 거의 30만 원 선까지 올려 붙였던 현대차입니다. 밸류업이라든지 인도 IPO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갔었는데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흔들리는 것인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살펴보니까요. 정치적 이슈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결국에는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산업들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탈환한다면,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비 규제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기차 출시가 늦어질 것이고 이는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 예상치를 좀 찾아봤습니다.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끝에 부분에서 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이슈도 함께 있다. 영업이익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올투자증권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그룹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도 홀드로 하향 조정했고요. 적정가도 하향 조정하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선별해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1분기부터 밸류업이니 호실적이니 하면서 올려붙였던 게 완성차 업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렇게 보수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자동차 업종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내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미국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요. SL이라든지 명신산업, S&T 모티브 같은 종목들이 미국 매출 비중이 30%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주요 부품사별, 지역별 생산 거점도 살펴보니까 미국 쪽을 보셔야 합니다.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SL,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이 미국의 생산 거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인데요. SL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가 32%입니다. 북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의 비중입니다.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슈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다라면서 SL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꺾이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볼 종목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종목들 발굴하고 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타임어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은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자동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 이어서 좀 코멘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동차 업종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트럼프 들어오면서 좀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반대로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봐야 되고 방금 전에 잠깐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품주들이 좀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완성차 기업들을 좀 더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2차 전지도 사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2차 그죠. 전지도 대장주 위주로 좀 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그렇죠. 굉장히 애매하죠. 제가 네, 이 너무 질문을 애매합니다. 작년부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선 이제 저점대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좀 저점을 잡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한번 밀리면서 이게 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매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 매수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네.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버텨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아까 전에 여쭤보셨던 것처럼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는 다들 여쭤보면 좀 바닥을 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담아볼 수 있겠다. 계속해서 아래 위로 다지면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도 한 번은 노려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는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뭐 동일제강이라든지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를 통하는 중국산 철강도 뭐 수입 못하게 하겠다, 관세 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철강주들 왜 시간외에서 움직이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주들도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보는 것도 맞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철강 관련주들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하이스틸과 동일제강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동일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 일간 거래 대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거래가 굉장히 적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 단일가에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붙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너무 부여하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주가 상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일회적인 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뭐 시추하려면 오래 걸린다. 실제로 이게 뭐 실적이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도 많던데 그래도 좀 움직이는 거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테마죠. 네. 이걸 그쵸. 우리가 지금 실적으로 찍히겠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힌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테마로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조정이 깊었었던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도 이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에너지원 시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이런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밀렸는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시간 외 단일가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군들을 좀 따져보면 네. 지금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주가 좀 변동성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상장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지만 오늘 시간 외 단일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주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하반기 때 많은 게임 신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도 견고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게임주
게임주들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한 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게임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W게임즈라는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띄워놨는데 네. 이 W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소셜 카지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환율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 W게임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대부분 북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이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환차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W게임즈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유보율이 10%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요 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한 번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주가치 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주주가치 재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이 W게임즈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게임주 중에선 W게임즈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네. 정말 소외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어떤 기업이 종목일까요? 뭐냐면 네오위즈라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 콘솔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씩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올해 나와서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이다가 네. 올해 이제 하반기 때 확장 버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되고요. 이제 네. 거래 대금이 좀 붙어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아니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붙었을 때 네. 요 네오위즈라는 게임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지금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좀 투자 포인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 라파스랑 네, 대봉에레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기업들 네. 삼천당 제약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네. 기업들 전부 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뭐 경구용이라든지 패치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 비만 치료 시장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근데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펩트론이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 요 삭슨달에 맞은 지인이 있더라고요. 네.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보다 하는데 살 잘 빠진대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비중 조절을 해서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AJ인베스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들 보면 좋고 종목들까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종목들 네.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근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사실 일단 뭐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보면 사실 뭐 2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다 사라지는 어떤 느낌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흐름과 좀 연동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에 관련된 영향으로 뭐 변동성들이 좀 커지고 있고 지난주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 주요 기술주들의 흐름들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8% 정도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추정치를 보면 뭐 여기서는 뭐 TSMC의 주가 하락폭도 컸고 뭐 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역시 좀 주가 하락폭이 좀 컸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해당되는 내용들 좀 보면 네. 전체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는 없었는데 네. 시장이 좀 과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 내용들 면밀하게 보면 TSMC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서 해당 데에서 발생된 이익을 모두 대만에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네. 시장이 좀 과하게 좀 해석했던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바이든 현 대통령의 어떤 사태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에 대한 변동들이 다시금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밤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네. 기술주들이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용에서는 뭐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500 지수가 시간의 선물 지수에서 좀 상승 전환을 했던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네. 이번 주에 어닝 반도체 섹터의 어떤 대체적인 어떤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되면서 오히려 추세를 좀 더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5일 네네. 이죠. 네,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IT 이외에 사실 네. 이번 주 뭐 조선주들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뭐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뉴스가 너무 좋았잖아요. 실적 네. 좋을 거라고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IT 이외 다른 섹터들 좀 실적은 어떨까요? 전체 상황들 보면 지금 이 개별 장세,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지금 반도체 섹터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주도주 반도체 섹터의 조정폭, 낙폭이 네. 좀 더 심화됐기 때문에 네, 일단 조선주라든가 다른 실적 종목들이 기대감을 다시금 좀 수반하기 위해서는 주도주 수급이 개선돼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25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좀 예고하고 예정, 있고 네. 뭐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뭐 여기 대해서는 뭐 지금 램 리서치 같은 이 반도체 섹터 종목들의 실적 확인이 먼저 이제 선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조정 양상들이 네, 특정 섹터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더 부각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것보다는 네, 주도주 수급이 먼저 좀 살아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주도주 수급이 좀 살아나면 뭐 조선이라든가 화장품, 뭐 자동차 등등 우리가 좀 1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2분기까지 확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의 어떤 수급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오늘이 좀 조정폭이 좀 가장 강하게 좀 반등을 했지만 반영이 네. 좀 됐지만 내일을 기점으로는 소폭 수급이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좀 예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반도체 섹터도 5장 들어서서는 뭐 낙폭을 좀 대부분 축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네. 대해서는 뭐 우리가 조선주라든가 화장품,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같은 어떤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에 관련된 실적 기대치들도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증권사 전망들이 일별 전 대비해서 오히려 실적의 추정치가 좀 더 상향됐던 네. 그런 섹터들의 경우에는 과대 낙폭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대 낙폭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조선, 디스플레이, 해운 이런 것들은 이미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실적 발표가 며칠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의 접근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크게 반영된 건 없다라고 봐요. 일단 뭐 조선주라든지 네.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어떤 낙폭에 비해서 좀 상승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빠져서 올랐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좀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라든가 기타 뭐 전력기기 전선주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좀 탄력도는 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다만 우리가 실적을 반영시키면서 외형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개입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면 서서히 오히려 이 외형 가치를 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일회성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때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접근 가능을 그렇죠. 한 부분이 분명히 남아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사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 조선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손을
좀 내미기가 네네.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가는 오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사고 10년 물리는 거 아니야라고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선주도 이미 좀 올랐고 실적도 좋을 거라고 하고 하반기에도 뭐 성과 계속 오른다고 하고 이런 뉴스들 믿고 천천히 좀 봐도 된다. 이렇게 결론 제가 내려도 됩니까? 우선 우리가 조선주를 사기에는 굉장히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측면들이 어려워요. 있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한 15년 전 조선주가 굉장히 이 호황기에 있었을 때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불황기가 장기 불황이 단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뭐 10년에 걸쳐서 장기 불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조선주를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손실폭들이 좀 더 극대화됐고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좀 이어지 오다 보니까 네. 다시금 좀 손이 좀 안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쵸. 이제 기점이 좀 더 달라지는 부분들은 네. 당시의 슈퍼사이클 호황기와 현재의 어떤 이 호황기는 조금 결은 좀 다르지 않나. 지금 뭐 고환율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선박의 어떤 수주량들이 네. 증가는 좀 됐지만 저가 수주도 굉장히 좀 많았던 측면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수주 양상들을 보면 저가 수주보다는 고부가 선박의 어떤 수주, 선별 수주가 좀 더 가능하다는 측면들. 그래서 중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가 수주에 따라서 수익성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 영업이익률이 당시보다는 거의 한 5에서 7% 정도는 더 증가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외형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과거의 조선주의 양상과 현재는 좀 다르지 않나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제 실적이 인도 시점에 일부 실적이 좀 반영되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단기 실적이 바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지루하다라고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전체 누적 수주한고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 향후 5년간 네. 탄탄한 일감을 좀 확보했다는 측면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코멘트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투자자분들 반도체 계속해서 좀 좋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뭐 단기 조정폭들이 좀 더 컸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까 그리고 이제 2분기 어닝 기대감들은 커졌는데 반도체 섹터가 최근 걸린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저는 적극적인 어떤 공략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훼손이 하반기에 없고 오히려 성장성들이 계속해서 좀 입증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한미 반도체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주가 조정폭들이 단기간 좀 크게 좀 반영된 측면 최근에 네. 뭐 증권사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발표가 있었음에도 최근에 어떤 조정 양상은 시장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하반기에 어떤 산업 전략이라든가 실적 성장에 관련된 우호적인 여건들이 한미 반도체 수급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말씀을 해주셨고 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는 뭐 다들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지금 IT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더 담아봐도 됩니까? 예, 일단 이 실적 기대감이 단순하게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이 실적의 추정치가 좀 높아졌죠. 삼성전자를 그렇죠. 좀 필두로 보면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레거시장 매출의 안정성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D램과 낸드 메모리 가격이 3분기에 좀 더 확장되는 관점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우상향은 가능하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어떤 관심을 좀 더 이끌 수 있는 어떤 대목들은 단기 조정폭이 좀 더 컸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 고객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시장 선점들이 좀 더 극대화되는 점, 전체 뭐 시장의 캐파 한 53%에 대한 시장 점유율 우위를 좀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보다 당분간 좀 더 우위에서 시장 선점을 좀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 둘 다 좋지만 SK하이닉스의 단기 낙폭, 최근에 어떤 낙폭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실적 기대감까지 해서 단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한미반도체 탑픽으로 아까 꼽아주셨는데 가격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145,200원, 145,500원으로 좀 수정을 할게요. 145,500원 미만. 14만 5,500원 구간. 5,500원이요. 예,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19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반도체 가격 전략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래서 김주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22일 장바구니 일정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정 살펴보면요. 네, 내일 현지 시간 23일 미국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트럼프 수혜주라고 뽑히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나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12%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일정 관련해서 수급 들어올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는 내일 23일 라마3 최상위 버전을 공개를 합니다. 이 라마3 같은 경우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80억 개 또 700억 개 매개 변수 규모로 좀 제공했던 이 라마3 오늘 이 4,050개 규모로 최상위 버전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GPT-4의 대항마라고도 시장이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내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이 상승률 둔화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PPI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 둔화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 개장 전에,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는 23일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국내 시간으로는 24일 개장 전에는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가 급락했던 모습 좀 확인이 됐었는데요. 과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흐름 이어나갈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살펴볼 4가지 일정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감 전까지 계속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908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한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랑 가장 좀 비슷하게 오늘 움직였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1.2%대 하락으로 39만 엔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6%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뉴스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니까 삼중전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확실히 하락폭은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선물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좀 밀렸던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래도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 저뿐일까요? 일단 나스닥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0.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하락이 우리가 워낙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빠졌던 것뿐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씩 해결이 돼가고 있고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좀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도 상승을 좀 이어가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불만제로 D마켓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